자, 마켓 인사이드 오늘도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우리 박병창 저 이사님도 이번 주에 또 여지없이 굉장히 바빠지겠네. 이번 주요? 네, 미국, 스위스 뭐 할 거 없이. 뭐 지난주에는 어떻게 될지 관찰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네. 이번 주는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있고 이번 주가 최근에는 시장은 항상 뭐 위기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장에서 그 테마들이 좀 순환하고 있는 것들이 좀 움직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아마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좀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합니다. 네. 지난주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직전에 주간의 하락폭을 제가 초록색으로 좀 써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아니고 그 전주요. 네. 나스닥이 4.71% 하락했고 다우가 4%, S&P 500이 4.5% 하락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4.41%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위치 했고요.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0.15%, S&P 500은 1.44%. 이건 이제 은행 때문에 그렇죠. 은행 얘기는 뭐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거 이제 넘어가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지난주 월요일에도 다행스럽게 주말에 어떻든 뭐 봉합을 하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CS에 대해서 이제 봉합을 하면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갈 때 그때 그 FOMC 연준 부의장이 옐런 장관이었습니다. 옐런 장관이 지금 뭐 총 세령탑에 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래서 추이를 보자. 뭐 네. 이러다가 이제 파급효가 굉장히 컸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예외 없는 이런 적이 없어 이렇게 빨리까지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이제 해결을 좀 하는 약간 강압성이 있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빠른 좀 해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추후에 파장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이고 일단 이 문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뭐 블랙 먼데이 얘기가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또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어떻든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가장 특징, 이거 은행은 이제 다 아시니까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ECB가 50bp 금리 인상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가 6.0%로 다운됐다는 거 하고 그리고 PPI도 4.6% 다운된 거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4 MOM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pp 금리 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전에 급락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지난주에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성장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보면요. 코스닥 잘 버텼어요. 예, 잘 버텼습니다. 코스피. 이제 순환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외국인들이 약 7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도 직전에 하락폭, 2주 전에 하락폭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5%, 코스닥 1.7% 하락했거든요.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선방을 했습니다. 네, 이랬던 것은 시가총액이 높은 테마 종목 또는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 2차 전지죠. 이런 것들이 강세를 탄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매크로 시황이 굉장히 이제 어수선했고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코스피 0.05, 코스닥 1% 반등을 해냈던 이유는 반도체가 떴습니다. 반도체.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지수를 떠받치면서 금요일 날 코스피 0.75%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요. 그 화요일 날 지난주 말고 그러니까 2주 전에 주말부터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미국의 은행 문제가요. 네.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산 회수로 하는 디레버리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게 시장에서는 내부적인 투자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들 매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는 좀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지만 강력한 디레버리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갈 길을 가자.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들은 코스피를 매수하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수급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목요일과 금요일날 반도체가 급반등하면서 금요일날 2차 전지 섹터가 동반하게 하락했어요. 종목들이.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기관들은 코스닥 종목들이 매도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는 매수하는 걸로 나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 이벤트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날 새벽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번에 나타난 은행발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겠죠.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은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그 의회 증언을 하면서 이번에 전도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주에 4% 이상 하락을 했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은행발 리스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전도표가 정말 올라갔을지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 아니면 그냥 뒀을지 아니면 뭐 좀 떨어뜨렸을지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2, 23일 날 네. 옐런 장관이 의회에 상원 하원에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지금 글로벌리 은행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은행발 유동성 위기가 이제 뭐 어떻든 봉합이 되고 있는데 추후 2차 충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관망 분위기가 좀 짙은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끝나면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점도표나 이런 때 얘기를 할 때 연준의 자산 증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QT를 진행하면서 자산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유동성 대응을 하면서 자산이 좀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유동성 보강을 하면서 금리 인상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장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고 그럼 옐런 그 장관의 하원 뭐 증언 요런 예, 거는 예.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그럼 FOMC랑 같은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니요. 요일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정이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이번 예, 주에는 예, 그러면 공교롭게. 공교롭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개 다 무언가 여기선 이 말했고 저기선 저 말했고 약간 좀 재료를 두 개 다 보긴 봐야겠네요. 두 개 다 굉장히- 봐야겠죠. 굉장히 비슷한 중요하게. 얘기가 나올 보통은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서로 디커플링 되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좀 주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디커플링 되면 도대체 어디로 쫓아가야 되나 시장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기에는요. 저렇게 재료가 많으면 시장이 주로 그냥 단기적인 테마 요런 종목으로 많이 가나요? 그것도 이제 뭐 재료에 따라 틀리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어떤 개별 테마라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진행해봐야 되는데 네.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저걸로 그냥 끝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시기에 질문이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시황이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갈 거야. 아니 폭락할 거야. 그 어느 쪽도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이니까. 그러니까 시황을 바라보고 투자하죠. 투자는 시황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이슈를 갖고 이걸 모멘텀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 종목의 모멘텀만 갖고 움직이는 거고 전체 시장은 방향 못 잡고 등락하는. 그럼 이번 주에도 역시나 AI, 변동성 로봇 장세. 뭐 네. 요런 것들이 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개별 종목들은 자기 갈 길을 가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에 2차 전지가 맞았어요, 매물을.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걱정을 할 겁니다. 시장에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쪽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 전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코스닥이나 그리고 개별 시장의 테마를 이번에 끌고 온 게 2차 전지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두 종목이 매물을 맞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매물을 맞았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이즈들이 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걱정을 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수가 만약에 이 얘기도 뭐 한 2주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섹터에서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가 있으면 지수는 버티면서 종목별로는 차별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에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반도체가 바톤 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바톤 터치를 받는 다른 섹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지금 이제 시황에서 그 써놨는데 네.
이제 테마가 순환하는지 아니면 강세 섹터가 새로운 게 나오는지 이걸 보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지금 관심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황 잠깐 간단히만 언급을 드리면요. 네. 은행발 유동성 위기 뭐 이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우려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이나 부동산 경기 관련주는 하락을 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성장주와 기술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했냐면요. AMD가 18% 올랐고요. 엔비디아 12%, 아마존 9%. 어이구. 일주일입니다, 이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12% 올랐거든요. 엔비디아가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행발 우려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고 어떤 일이 또 후폭풍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계속 봉합하면서 있었던 거는 그저 직전에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요번에 0.5% 50pp 금리 인상을 걱정하면서 4% 폭락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은행발 이 리스크로 인해서 그것이 잠재적으로 이제 쑥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의 내부 수급을 늘 이제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FOMC 마감 후로 아마 바뀔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일단 일주일 지났고 이번 주 일주일 지나면 2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 결정이 나올 것이고 은행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50pp라는 말 다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장 이제 기자회견을 봐야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이제 경기로 관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이제 4월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시장은 또 그쪽으로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계속 그 얘기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막 두고 있다가 그거 좀 수그러들면 그 다음 관심에서 또 그걸로 끌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번에는 요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경기와 실적으로 가는 쪽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매물이 연속적으로 맞느냐. 또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다른 쪽에 올라가는 쪽에 있는가?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돈의 흐름이 있거든요. 테마들은 반도체 섹터로 옮겨가면서 그런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 섹터도 이틀 동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주식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급등을 하는 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래에서 급등하잖아요. 올라오면은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얘는 뭐 데드캣 바운스야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해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면은 시장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속성을 좀 갖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뭐 요거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꽤 오랜 동안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CS의 기존 주주를 약 22달러 정도의 주당에 지금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CS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사우디 국립은행이나 카타르 구펀드 이런 데는 손실폭이 굉장히 크겠죠. 약 7분의 1 토막쯤 되는 거고요. 가격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요게 뭐 좀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말에 그 미국의 정책당국과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워렌 버핏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후적인 2차 파동을 막기 위한 좀 회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금융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자본 추가 확충에 대한 뉴스들이 주말에 나왔습니다. 네. 미국 은행들의 파산 그리고 유동성 위기 발생으로 인해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우리나라는 괜찮냐 이런 얘기 나올 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밑에부터 얘기를 할게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활용한다.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사실 별로 활용이 안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용 팽창 시, 그러니까 좋을 때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쌓아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너무 좋으면 돈이 많으면 과도한 신용으로 막 그냥 너무 버블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추가 자본을 적립해서 갖고 있다가 좀 안 좋을 때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자본대 적립금으로 유동성 제공을 해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꽤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이게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3분기, 4분기에 이게 아마도 추가 자본 적립금을 쌓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아무튼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이 은행이 견뎌낼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빠르게 이걸 하고 있는데 중간에 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사 자체에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은행들이 이번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서 그러면서 성과보수 체계, 성과보수가 많다 이런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희망퇴직금 높지 않냐. 그래서 성과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희망퇴직금을 주주와 국민 정서에 고려해서 부합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곁다리로 같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개인들의 그냥 감정의 문제이고 감성의 문제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활용과 스트레스 테스트 요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은행권들의 네. 자기 자본 추가 확충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노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노수들이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왜 중요할까요? 미국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떻든 봉합하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한 단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가 자본을 더 쌓으라는 얘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더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좋지 않은 유동성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경기적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다가 이게 지금 리세션 가지 않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에는 실물 사이드에 부실이 생기면서 그 부실이 은행으로 가서 은행이 부실이 생겼잖아요. 네. 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게 금융권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네. 이것으로 인해서 유동성 부족이 생겨서 실물 사이드에 문제가 앞으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금요일날 상승했죠. 0.25%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했고요. 약 5천억 위안 유동성 제공을 합니다. 오늘 LPR 공시를 하는데 네. 동결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동결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전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했고요. 지준율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를 얼마큼 해라라는 건데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동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좀 했었고요. 김프로님이 미스터 마켓에 해주신 내용인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방문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날.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중국과 우크라이나 예무장관은 이미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 및 전쟁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 뉴스도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아마도 근데 바라보지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협상 테이블에 앉아버리면 예. 야 저것도 진짜 그러게요. 큰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요. 여기 예. 관련된 우리 테마의 주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잠깐 가져왔는데요.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글래스가 AR 글래스가요. 그래요? 예, 구글이 저는 예전부터 부정적이었잖아요. 와, 저 완전 기다리고 아니, 있었는데. 저는 사람이 있잖아 눈에 네. 뭐 이렇게 무거운 네. 걸 쓴다는 쓰고 뭘 한다는 게 네. 우리 지금 쓰는 안경처럼 이렇게 정말 편리하고 기능성이 있는 게 그럼 모르지. 나와야지만 되는 거지. 이거 고글처럼 큰 거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구글은요. 구글 글래스 판매 중단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15일 날 발표를 했고요. 애플도 지금 출시를 할까 말까 하는데 네. 굉장히 난항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그 AR 글래스가 더 기술이 진보되기 전에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에 약 2조 규모로 5공장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의 CMO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 잠깐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3월 셋째 주 됐지 않습니까? 3월 30일 날이 주총에 집중하는 날이고요. 3월 30날, 31일 날도 주총이 아마 많이 해요? 감사 보고서 내는 데도 있는데 지금 안 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 지분이 반대 매매로 나가는 기업들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면은 그 최대 주주 지분이 예탁원에 맡겨져 있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맡겨 있거나 그러니까 그 지분을 최대 주주 지분을 맡겨놓고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본 것 네, 같아요. 그런 근데 기업들이 그건 있거든요. 저쪽 막 명동. 명동 이런데 그런 데서 그런데 본 이제 것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반대매매 나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최대 지주가 바뀐 거예요. 지분이 반대매매 나가버려서. 같아요. 와.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몇 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경영인 CEO가 전문 경영인인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빠졌지만 경영 그대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대주주가 CEO인 기업들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은 주의하자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기결산 마감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작년에 한참 이걸 또 많이 우리가 회자했는데 올해는 별로 얘기 안 하네. 작년에 사경인 변호사 회계사께서 한참 설명을 했던 건데 이거 아직 미제출 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쪽에 거래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쪽으로 이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래하실 때 그런 정도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거는 시총이 정말 작은 기업들한테 국한된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알만한 기업도 저런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는 있죠. 근데 아주 드물고요. 시총 작은 당연히 이미 시장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굉장히 저게 작고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원래 저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자금 조달하는 게 메자닌으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요? 메자닌이라고 메자닌. CB나 이런 네. 것들로 많이 했는데 그게 작년부터 거의 이제 막혀버렸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부분에 이제 CB 발행 잔액이 많거나 그게 풋이 들어오는 기업들 그렇죠. 그런 데들은 더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늘 셋째 주잖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얘기들이 많이 거론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덟 번째 뉴스는 너무 민감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 말이라고 이렇게 옆에 써놨는데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항공, 방송, 외국인 지분 한도 해제 검토.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33개 네. 종목의 지분 한도 폐지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에서 합의해야 되고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네. 그냥 이 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40% 1위는 3% 이상 못 사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지분을 네. 49%를 못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50%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걸 허가를 받았다. 그런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제가 민감하다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쪽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이제 찬성하는 쪽에 자본시장 내 찬성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여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방송, 통신, 전력, 뭐 항공 이런 데도 있잖아요. 지금 항공주들 다 보면은 여기 법상 전체 한도가 49.99까지 50% 못 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제해달라고 외국인들이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굉장히 나중에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접 투자해서는 뭐 크게 영향 아니더라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뉴스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